오늘도 여러분들께 꼭 필요하고 알찬 정보 전해드리는 시크릿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버클리 아카데미 제임스 원장님과 함께 할 텐데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어요. 버클리 아카데미 여름학기 클래스들이 아주 성황리에 진행이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성적들도 아이들 많이 올랐다고 그러던데요. 네, 이렇게 벌써 이제 4 주가 끝나가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반까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성적들을 봤을 때 평균으로 한 SAT는 한 200점 정도, 예, 그리고 음. ACT는 한 3점 정도 이렇게 평균으로 오른 것 같아요. 4 주밖에 안 됐는데도 정말 학생들 성적이 많이 사실 향상이 된 건데 정말 결과로 말해 주는 학원 버클리 정말 학원의 퀄리티를 이렇게 입증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청취자님 자녀분들 이제 7월과 8 월에 있을 SAT, ACT 시험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계실 텐데요. 음 점수가 생각보다 잘 안 오른다 하시면은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버클리 아카데미로 바로 연락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무료 대학 입시 상담을 통해서 또 학생들 입시의 준비에 필요한 게 무엇인지 이렇게 컨설팅도 또 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네, 이제 미국 대학교들이 거의 다 이제 홀리스틱 리뷰라고 하니까 이제 SAT하고 이제 점수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외에도 이제 엑스트라 커리큘러나 이런 것 쪽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학생들마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학생의 분석을 하고 또 뭐가 필요한지 그리고 어느 때에 뭘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이렇게 무료로 제공해 드리니까요. 예, 컨설테이션 많이 해 주세요. 이게 들어보니까는 그냥 성적만 올려주는 게 아니라 정말 전체적으로 대학 입시에 필요한 모든 거를 그것도 무료로 해 주신다고 하니깐요. 여러분들 도움이 필요하시면 정말 망설이실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버클리 아카데미의 유명한 여름 특강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볼게요. 6월 1 일부터 8월 6 일까지 10 주간 진행이 되고요. 인기 프로그램들은 대표적으로 SAT 인텐시브 준비반이 있고 ACT 인센티브 준비반 그리고 하이스쿨 과목 프리뷰 클래스 또 시니어들 원서를 지도해 주는 유명한 프로그램이죠. 게이트웨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점수 향상이 굉장히 빨리 됐어요. 그러니까 다른 학원들에 비해서 또 SAT 점수가 평균적으로 3,400점 정도 오르고 ACT 점수가 4 점에서 5 점까지 오를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버클리 SAT와 ACT 만점자들이 거의 다 이 여름 학기 수업을 통해서 탄생한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길게 막 몇 년씩 이렇게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예, 그것보다도 이렇게 딱 여름을 잘 알차게 써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 공략을 해서 이제 점수를 많이 올려서 이제 빨리 끝내면은 학생한테도 좋고 또 준비하는 차원에서도 대학을 준비하는 차원에서도 이제 다른 데에 신경을 쓸 수 있으니까 좋죠. 네. 어 정말 제가 하이스쿨 아이를 둔 학부모라면은 정말 희망적인 뉴스가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소식인 것 같은데 사실 지난 한 해가 팬데믹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들었잖아요. 아이들 뭐 내신 점수 관리도 어려웠고요. 버클리 학원의 이 프리뷰 클래스 들으면은 내신 성적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네. 이제 보통 그걸 이제 팬데믹 슬라이드라고, 예, 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비대면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뭐 관심을 잃는다든지 아니면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전체적으로 다 못 배운다든지, 그래서 이제 많은 학교들이 대면으로 이제 가을부터 시작을 할 텐데, 그러면 그때 이제 거기에 준비를 하고 또 그거를 위해서 예습을 할 수 있는 그런 클래스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프리뷰 클래스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린아이들 그리고 미들 스쿨 그리고 엘레멘터리 스쿨 학생들한테는 이제 베어스 주니어 캠프들이 있고요.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아이들 이렇게 이제는 비대면 속에서도 이렇게 성적을 올리는 방법들 또 이렇게 케어하는 방법들 알려주셨는데 이제 다음 학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백신도 맞고 아이들도 청소년들도 그래서 대면 수업으로 이제 정상화가 많이 되잖아요. 다음 학기 또 내신 관리도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프리뷰 클래스를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리고요. 또 이제 또
학생들의 심리나 그런 음. 거에도 좀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은 그것도 네. 이제 그럼 어떻게 극복을 할지 그런 것도 이제 조언해 드릴 수도 있고요. 네. 정말 많은 프로그램들 다양하게 학생들 개개인에 맞춰서 정말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버클리 아카데미 여름 특강 프로그램 이렇게 SAT, ACT 준비반, 프리뷰 클래스, 또 미들스쿨 엘레멘터리 전 과목 캠프, 그다음에 시니어 학생들 대학 원서까지 이렇게 패키징 해 주는 게이트웨이 프로그램. 정말 전략적으로 많은 프로그램이 3 학년부터 12 학년 학생까지 대상으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온라인 옵션 그리고 원하시는 분들은 또 대면 옵션까지 이렇게 원하는 대로. 네. 둘 다 이제 옵션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근데 현재 인펄슨 그러니까 대면 수업 클래스는 쪼끔 제한이 있다고요, 자리가? 네. 아무래도 아직도 좀 이른 시기라서 이제 네. 뭐 백신을 다 맞은 학생들 그리고 이제 음. 마스크는 필수가 되겠고요. 그리고 소수 클래스들 이렇게 해서 SAT 클래스만 지금 대면으로 대면 옵션이 있고요. 예 나머지는 이제 비대면 옵션이 있고요. 네. 여러분들 잘 들으셨죠? 지금 SAT 클래스는 이제 대면 옵션도 있다고 하니깐요. 필요하신 분들은 꼭 연락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연락하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등록 문의는 972-515-0330 972-515-0330 번으로 전화 문의하실 수 있고요. 구글 창에 한글로 버클리 아카데미라고 검색을 하셔도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주소 한번 더 알려드릴게요. www.berkeley2academy.com 인데요. berkeley 2 숫자 2 입니다. 2 academy academy.com으로 가시면 자세한 사항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그러면은 오늘 한번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제가 제목을 보고 상당히 '어우 이거 좋은 팁인데?' 라고 생각을 했어요. 명문대 입시 꿀팁 탑 3 준비하셨다고요. 네. 오늘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사실 버클리가 저희 이 디케이넷 방송 통해서도 이렇게 많이 알려졌잖아요. 근데 이렇게 저희에게 막 정보를 퍼주셔도 되는 건가요? 네. 왜냐하면 이제 올바른 정보를 갖고 계셔야 이제 올바른 이제 뭐라 그럴까 디시전을 하실 수가 네.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래야 이제 학생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부모님들한테도 걱정을 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뭐 인포메이션 이렇게 드리는 거 그거는 뭐 문제가 안 돼요. 언제나 이렇게 아낌없이 나눠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런 고급 팁 오늘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이제 미국 대입은 이제 한국 대입하고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보통적으로 이제 홀리스틱 리뷰라고 해요.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학생을 보는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학생의 점수나 테스트 스코어 이거는 물론이고 학생의 뭐 인성, 캐릭터, 퍼스널리티 이런 것까지 그래서 엑스트라 커리큘러도 보고 에세이도 많이 보고요. 그다음에 뭐 레커멘데이션 레터 이런 것까지 전체적으로 보기 때문에 점수에다 집중하시다 보면은 이런 높은 명문대 이런 데는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음. 이제 보면은 안타까운 점들이 뭐 학교에서 전교 1 등이고 뭐 SAT, ACT도 뭐 만점이 나오고 그랬는데 생각보다 이제 좀 낮은 대학교를 이렇게 들어가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 매년마다 '왜 제가 거기를 못 들어갔지?' 어. 아니면 어떻게 제가 거기를 들어가게 됐지?' 이렇게 네네네. 되거든요. 그게 이제 그런 차이가 있거든요. 음. 지금 이 홀리스틱 리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네. 이 홀리스틱 리뷰 그러니까 하나하나 저희 좀 짚어 봤으면 좋겠는데 네. 하드 팩터, 소프트 팩터가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네. 이건 저희가 이제 항상 언급한 건데요. 이제 하드 팩터 같은 경우에는 점수가 주어진 음. 그러니까 이제 뭐 학교 성적 그리고 랭킹, SAT 스코어 그건 딱 점수가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하드 팩터이 되겠고요. 이제 보통 애카데믹 쪽으로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소프트 팩터 같은 경우에는 딱 점수가 정해지지 않은 거. 그러니까 음. extra curricular이나 quality of extra curricular 그리고 뭐 tiers 아니면은 학생의 뭐 성격, personality, 뭐 character 그런 것까지 이렇게 하는 게 점수를 학 매기는 게 이제 soft factor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명문대 같은 경우에는
워낙 하드 팩터 쪽으로 강한 학생들이 수두룩해요. 네. 그래서 점수가 좋고 SAT나 뭐 이 테스트 성적이 좋다고 해서 꼭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학생들을 뽑을 때는 이제 그거는 어느 정도 레벨이면은 통과. 그리고 이제 soft factor로 그때 마지막이고 그거를 정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점수뿐만이 아니라 지금 그 외에 다른 것들도 노력을 해야 하고 고거를 또 전략적으로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명문대 입학에 어떻게 보면 갈림길에 이렇게 나뉘게 되는 네네. 건데 고거까지도 이렇게 분석하고 예측을 해서 좀 제대로 준비하는 데 버클리 아카데미가 또 도움을 주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학생들을 이제 돕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대학교도 많이 들어가게 되고, 예 매년마다 이렇게 뭐 아이비 리그나 MIT, 스탠포드 이런 쪽으로 많이 들어가는 학생들이 있어서 저희로서는 되게 뿌듯하죠. 네. 저희 그 기본 아까 말씀하셨을 때 그러니까 하드 팩터는 어쨌든 기본적인 그 점수, 수치가 딱 눈에 보이는 거니까 소프트 팩터에 쪼끔 더 집중을 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이제 동양 아이들이 하드 팩터 쪽으로는 강해요. 그러니까 음. 보통 이제 성적도 괜찮고 테스트도 이제 많이 준비를 하시다 보니까 테스트 점수들도 좋고,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게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soft factor 같은 경우가 있어야 그 어느 정도의 leadership 아니면 어느 정도의 personality, character, community service 이런 쪽으로 뭔가를 보여줘야 대학교 측에서 그걸 할 수가 있거든요. 음. 지금 그러니까 이번 가을에 9 학년, 10 학년, 11 학년 요렇게 학생을 두신 부모님들이 이제 좀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지금 소프트 팩터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가 이 소프트 팩터를 잘 만들 수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도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서를 쓰는 이제 12 학년 학생들도 지금부터 이제 제임스 원장님께서 나눌 팁을 활용을 해서 이력들이 마치 9 학년 때부터 지금 지원하는 전공을 위해서 이제 오래전부터 준비한 것처럼 어떻게 보면 그런 원서를 또 잘 설계해 볼 수 있는 고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버클리 아카데미만의 명문대 입시 노하우 베스트 3. 네. 그래서 이제 탑3인데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팁은 이 목표와 진로를 일찍 정하는 게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꼭 뭐를 딱 한 가지를 선택할 이제 뭐 어리니까 없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그거를 더 일찍 함으로써 플래닝이나 이런 거 할 때 되게 도움이 돼요. 네. 그러니까 목표가 없으면은 특히 이제 나중에 조금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이제 동기부여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음. 미드스쿨 때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갑자기 하이스쿨에 와서 이제 무슨 과목 하나가 뭐 어려워진다든지 음. 그러면은 그게 갑자기 이제 동기부여를 잃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목표가 뚜렷하다 보면은 '아 나는 지금 이게 힘들더라도 내 목표를 위해서 갈 수가 있으니까 여기에다 또 힘을 좀 더 하자.' 이런 게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목표가 뚜렷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그게 흐지부지해져요. 음. 그래서 '내가 왜 이거를 공부를 하고 있지? 내가 이걸 좋아하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목표가 뚜렷하면 그게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목표가 정해지고 스템 쪽이나 네. 이과나 뭐 문과 쪽이라도 그렇게 제너럴하게 정해 주시면은 이제 코스 셀렉션 같은 것도 미리미리 할 수가 있어요. 어. 특히 이제 하이스쿨 같은 경우에는 AP 클래스나 웨이ted 클래스를 많이 들어야 되는데 그게 다 이제 프리레퀴짓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미드스쿨 때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수학 같은 부분이나 foreign language 같은 부분을 미리 그러면은 나는 AP까지 할 거니까 지금 8 학년, 7 학년 때 이거를 해야 되겠다. 아니면은 음. 나는 수학을 여기까지 할 거니까 그러면 9 학년 때 이거를 할 수 있도록 8 학년 때부터 이걸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게 이렇게 플랜이 되거든요. 그래야 그리고 이제 또 extra curricular 같은 액티비티도 뭐 내가 의사가 되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헬스케어 고쪽으로. 네. 그럼 그쪽으로 이제 뭐 호사나 뭐 음. 레드크로스 이런 쪽으로 관심을 보이면서 거기에서 뭐 커뮤니티 서비스를 하든지 발런티어를 할 수가 있고, 뭐 내가 비즈니스 쪽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뭐 대과 이런 데가 있고요. 뭐 내가 뭐 엔지니어링 쪽, 뭐 컴퓨터 사이언스나 아니면은 뭐 로보틱스 클럽 같은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딱딱 정해 주면은 처음부터 수월하게 들어가면은, 왜냐하면 또 클럽이나 이런 단체 활동을 하다 보면은 거기서 리더십을 어느 정도 줘야 네.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찍 해야 사람들의 선호나 이런 거를 받을 수 있고, 그래야 이제 9 학년은 아니더라도 10 학년, 11 학년 때 뭐 오피서리 된다든지 리더십 음. 포지션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할수록 더 좋아요.
지금 말씀하신 얘기를 이렇게 쭉 들어보면은 저희가 정말 잘 아는 거잖아요. 모든 일을 미리 준비를 하고 미리 계획을 해서 해라. 근데 사실 그거만큼 어려운 게 없거든요. 근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 게 이게 닥쳐서 딱 하려고 하면 뭔가 되게 인위적으로 스펙을 쌓은 느낌이 나잖아요. 입학 사정관들이 딱 봤을 때 '아 얘는 대학 입시를 위해서 지금 이거를 막 했구나.' 하는 것과 말씀하신 대로 뭐 8 학년, 7 학년 이전부터 쭉 이 분야를 위해서 준비를 해 와서 스펙을 지원서에다 썼을 때 충분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원서에서 그게 다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에세이를 통해서 그 학생의 패션이나 genuineness가 나와요. 근데 이제 이렇게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어디 들어갔대. 음. 걔는 뭐 했는데? 걔는 이걸 했대. 그러면 따라 다 따라 하다 보니까 근데 학생이 그쪽으로 관심이 없을 수가 있고 아니면 그렇죠. 그쪽으로 탤런트가 없는데 그걸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학생도 힘들어지고 음. 이제 부모님도 힘들어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쵸. 학생이 뭘 원하는지를 파악을 하고 음. 뭐를 잘하는지 그리고 목표가 뭔지 그리고 무엇에 대해서 케어를 하는지를 파악을 하시면 거기에 알맞은 게 다 있거든요. 그리고 네. 그 부분을 이렇게 이제 expand 함으로써 이제 나중에 그게 다른 액티비티보다 더 이제 부각을 낼 수가 있고요. 네. 자연스럽게 두 번째 팁 주제로 넘어갈 것 같은데요. 다음 팁이 그러면 뭔가요? 네. 그러니까 나만의 개인 프로젝트를 진행하라거든요. 이제 특히 이제 동양 학생들한테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다 근데 보시면은 학생들마다 저희는 이제 다 스페셜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마다 잘하는 분야가 있고 그 학생들마다 특징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하이스쿨로 들어가면서부터 기계처럼 너는 음. 이거 해야 되고 이런 클럽 이거 해야 되고 교회에서는 뭐 이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졸업반이 되다고 하면은 레주메이가 다 똑같아요. 모든 그러니까 학생들이. 네. 그러니까 성적은 이 정도, 테스트 성적은 이 정도, 무슨 클럽 활동 한두 개, 음. 거기서 뭐 리더십 한두 개, 악기 하나 다루고 뭐 스포츠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이게 전부 다 이제 기계처럼 이렇게 찍어 나온 것처럼 이렇게 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뭉쳐지거든요. 그럼 네. 입학 사정관 중에서는 우리는 100 명의 이런 학생들이 안 필요하고 한두 명만 필요해. 그러면 그냥 눈 감고도 뽑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만의 특별한 점을 이렇게 부각을 시켜 줘야 그 그룹에서 떼어져서 소그룹에 들어가면은 거기서 이제 합격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거죠. 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세 가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나의 목표가 뭐고 목표. 그리고 내가 뭘 중요시하는지 음. 그리고 내 탤런트가 어디에 있는지 음. 그거를 합쳐서 이제 그리고 그러면은 내가 컴퓨터 사이언스과를 하고 싶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프로젝트나 이런 걸 충분히 할 수가 있거든요. 나는 컴퓨터 사이언스를 하고 싶고 나는 어린 아이들이 좋고 그리고 내가 이제 코딩 쪽으로 탤런트가 있다. 그러면 이제 어린 학생들을 도울 수 있는 앱 같은 거나 아니면은 그런 위주로 이렇게 그걸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클럽 활동에는 클럽 하나에 뭐 100 명, 50 명, 100명 이렇게 되는데 그렇지만 자기만의 프로젝트는 딱 한 명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거에 특별한 점을 이렇게 부각시켜 줄 수 있죠. 지난해 같은 경우는 이게 팬데믹 때문에 이런 활동도 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기는 한데 어땠었나요? 버클리 아카데미 학생들 중에서는 뭐 어떤 특별한 학생이 있었나요? 네. 저희가 이제 학생들을 관리 차원에서 이제 스텝스 프로그램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카운슬러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애드바이스 해 주고 가이드 해 주는 프로그램이에요. 예 거기서 이제 속해 있는 학생들 중에는 이제 팬데믹 때문에 뭐 클럽 활동이나 이렇게 대면으로 할 수 있는 게 적어졌으니까 그쵸. 그러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손 놓고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넌 여기에 관심이 있으니까 뭐 버추얼로 뭐 앱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버추얼로 서비스를 한다든지 음. 아니면은 뭐 마스크 메이킹 프로젝트에서부터 학생들을 가르치는 이런 것까지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where there's a will, there's a way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이제 자기가 진짜 그걸 하고 싶다고 하면은 이거는 그냥 넘어야 될 그런 월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음. 그걸 넘는 그럼으로써 이제 또 학교 측에서는 그거를 되게 높게 싸죠. 네. 말씀하신 게 이제 인위적인 어떤 스펙 쌓기가 아니라 정말 자신이 원하는 거 그다음에 할 수 있는 것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계발, 자기만의 분야를 이렇게 만들어서 도전을 하는 것이 더욱더 생산성이 있고 이제 대학 쪽에서 볼 때도 훨씬 더 효율적이다,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마지막 팁은 뭔가요? 네. 그거는 이제 나에게 집중하라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제
학교마다 원하는 이제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사람들도 다 뭐 이상형이 있듯이 음. 대학교들도 이상형들이 있거든요. 네. 뭐 MIT 같은 경우에는 수학과 과학에 뛰어난 학생들, 뭐 하버드 같은 경우에는 뭐 리더십이 강한 학생들, 뭐 스탠포드 같은 데는 비즈니스 쪽으로 마인드가 아 된 그게 다 학생들. 다르군요. 네, 그러니까 원하는 그런 차원이 있거든요. 이제 하버드에서 봤을 때 이 학생은 MIT material이야. 그러면서 이렇게 아. 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음. 그런 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근데 그거에 대해서 맞추는 것보다 네. 그렇게 누구만의 이제 이상형이 되는 것보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자기는 아닌데 그걸 틀어 맞추는 것보다 자기한테 집중을 하고 자기 관리 그리고 자기 발전에 대해 집중을 하면은 누군가의 이상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음. 그래서 이제 자기 개발 그리고 나에 대해서 그렇게 집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뭐 에세이 토픽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틀어 맞추는 것보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가 하고 싶은 스토리가 어느 에세이 토픽에 맞는지 해서 그렇게 해서 구성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자기의 장점과 그거를 어떻게 부각시키고 어떻게 프리젠트 한다는지 이게 중요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그 뭐라 그럴까? I self identity 그걸 네.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의 정체성을 꼭 갖고 네. 그러니까 이제 '나는 꼭 합격이 돼야 된다. 나는 꼭 해야 된다.' 하기 때문에 자기가 아닌데 막 틀어 맞추려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좀 덜 자연스럽게 보이고 그러면 이제 genuineness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은 바로 이렇게 틀어지거든요. '아 이 학생은 좀 가짜 같아.' 이러면은 어. 금방 이렇게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그쵸. '아 이 사람은 가짜 같아. 나한테 좀 이상하게' 이런다고 하면은 이제 그 좀 비호감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자기의 장점 그리고 자기 그걸 어떻게 살리느냐. 그러니까 특히 이제 12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세이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음. 자기는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해서 이런 스펙을 쌓고 이런 거를 열심히 하고 매주 주말마다 이렇게 시간을 많이 투자를 했는데 에세이에서 그걸 망쳐버리면은 그게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사실 에세이를 보면은 근데 대학 그 입학 사정관들이 대충 다 보일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이제 좀 틀리게 하는 부분이 이제 벌써 레주메이나 이런 걸로 다 아는 부분을 또 에세이에서 반복을 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네. 또다시.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아 나 공부를 잘했다.' 아니면 이런 거를 하기 음. 때문에 그 다른 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퍼스널리티 캐릭터 좀 퍼스너블하게 보여줘야 그게 이제 입학 사정관 의 마인드에 남고 남아야 인상적이어야 이제 나중에 그게 합격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에세이 요런 그 특별한 내용들 자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나에게 집중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을 제대로 갖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그런 특별한 에세이를 쓸 수도 없는 거네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항상 게이트웨이나 이런 걸로 맨 처음에 할 때 학생들을 먼저 알아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대화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음. "이거는 왜 했고." 뭐 아니면은 "옛날 얘기를 좀 해 달라." 아니면 이런 거 해서 그런 말이 이렇게 오가는 부분에서 '아 그럼 이 학생은 이런 거다. 그럼 이런 거를 갖다가 여기 이 요소로 쓰면은 참 특별한 에세이가 되겠다.' 이런 거를 많이 분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소개서 이런 건 다르잖아요. 그냥 학교에서 그렇죠. 에세이를 쓰는 것보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은 그거에 좀 뭐라 그럴까 아직 덜 그런 걸 안 해 봤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게 도움이 많이 필요해요. 네. 이제 말씀해 주신 마지막 팁이 사실 굉장히 되게 인상적인 게 나만의 정체성을 찾아서 이제 그거를 개발을 시켜서 "표현을 해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한국인들 뭐 한국인들이라고 딱 하기는 그렇지만 저도 사실 그래요. 한국에서 이렇게 뭐 고등학교 수업을 받고 요런 사람들 보면은 뭔가 딱 정해진 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버드는 평균 점수 SAT 얼마 이상이어야 되고 뭐를 잘해야 되고 뭐를 잘해야 되고 뭐를 잘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거를 12 학년 때 막 하는 거예요,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학교에 나를 좀 끼워 맞추는 그런 게 없잖아 있는데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학교에 나를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의 정체성을 갖고 나를 개발시켜서 학교들의 이상형이 내가 되는 거죠. 그쵸? 어느 학교에서든 나를 찾을 수 있게 나를 개발하라. 요 말씀이 굉장히 와닿습니다. 이렇게 오늘 그 제임스 원장님께서 꿀팁 3 가지를 알려주셨어요. 미국 대학 입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제가 항상 이 시크릿을 들으면서도 느꼈지만 오늘 또 이렇게 같이 얘기하면서 또 한 가지를 배워가는 느낌입니다. 막상 이렇게 팁을 들었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려워요 실천하기가. 학부모님들 어려우실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제
동양 분들이 그런 게 있거든요. 딱 이렇게 리스트를 주면은 잘 맞아요. 따라할 수 있는데 잘해요. 네 잘하고요. 근데 이제 학생마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이제 컨설테이션을 한다고 하면 학생이 꼭 참석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야 제가 학생과 대화를 하다 보면은 '아 얘는 이런 장점이 있겠다. 이런 단점이 있겠다.' 그러면 이제 그러면 거기 학생에 알맞게 그러면은 이런 쪽으로 집중을 하고 이런 거를 좀 익스팬드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풀어 나가면은 너만의 장점도 살리면서 또 이제 학습이 또 재밌어지죠. 음. 그렇게 이렇게 길을 딱 해 주면은 그때 이제 학생들 그런 게 대해서 되게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딱 갑자기 이렇게 realization 같은 거를 하는 거예요. 네. 'it makes sense now.' 이런 게 되면 이제는 알겠다 이런 그런 거가 거.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학생들에게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몰랐던 자신의 이런 어떤 개성이나 특성 또 잘하는 것들을 버클리 아카데미를 통해서 또 개발할 수 있고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오늘 정말 많은 정보 주셔서 감사하고 역시나 오늘도 많이 많이 배워갑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들 라디오 들으시면서 대입 앞두고 우리 아이의 텅 빈 이력서를 이번 여름에 어떻게 메꿔야 하는지, 또 이제 원서 작성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할지, 또 어떤 전략을 짜야 할지 막막하시면 제임스 원장님과 무료 대입 컨설팅 상담 받아보시기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학생들의 목표 대학과 전공에 맞게 대학 입시 플랜을 전체적으로 잘 짜주시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요. 지금 바로 버클리 아카데미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불안한 대학 입시. 어떻게 보면은 지난해 팬데믹 때문에 더 막 이것저것 바뀌고 입시 사실 되게 많이 바뀌었잖아요. 대학들 입시도 바뀌고 방법도 바뀌고 공부 방법도 바뀌고 그래서 모두가 혼란스러운 이 시기인데 버클리 아카데미와 함께라면 정말 든든합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거나 또 문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972-515-0330 972-515-0330으로 전화나 문자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세한 그 버클리 아카데미 프로그램 내용은요. 홈페이지에 가셔서 찾으실 수 있는데요. 음 홈페이지 주소도 다시 알려드릴게요. www.berkeley2academy.com입니다. berkeley 숫자 2 academy academy.com으로 방문을 해주시면 되고요. 또 구글 창에 한글로 버클리 아카데미라고 치시면은 쉽게 버클리 아카데미 웹사이트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필요한 정보 그리고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꼭 방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습니다. 항상 시간이 빨라요. 다음 인터뷰가 또 기대가 되는데요. 저희 다음번에 이제 7월 24일 1시 30분에 우리 제임스서 원장님과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오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버클리 아카데미의 제임스서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